네, 이번에 보여드릴 모델은 그 투싼에서 이번에 새롭게 나온 4세대 모델이고요. 그리고 1.6 하이브리드 터보 모델입니다. 자, 먼저 전면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 전면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라디에이터 그릴이 지금 맨 끝쪽에서 끝까지 이어져 있다라고 보이실 수 있는데요. 이게 라디에이터 그릴 전체가 다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주간등이 이쪽으로 이렇게 원래 들어와 있는 형태입니다. 제 주간등을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좀 독특해서 뭐 보시면은 뭐 광고에도 많이 보셨겠지만 아 이거구나 이렇게 딱 보실 텐데 지금 햇볕이 강해가지고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이쪽 날개 모양처럼 좌우로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하고요. 그리고 그 아래 비상등을 켜면은 좌우 방향지시 등이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파라메트릭 주얼 패턴이 적용됐다고 합니다. 뭐 그래픽을 이용해서 이렇게 선과 선을 연결해 가지고 뭔가 뭐 조형물에 들어가는 그런 디자인 요소를 패턴을 만든다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색깔 자체가 굉장히 뭐랄까요, 좀 메탈릭하고 좀 이렇게 어두운 색으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 가운데 현대 엠블렘도 같은 색상으로 이렇게 동일하게 박아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이미지는 굉장히 강인한 느낌이 좀 들고요. 그리고 좀 뭔가 반짝반짝 정말 비주얼 같은 그런 뭐 보석 같은 약간 그런 느낌들도 조금씩은 드는 것 같아요. 이게 햇볕이 드는 각도에 따라서 비춰지는 이 빛 반사가 좀 다릅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독특하고요. 그리고 헤드램프는 다 LED 램프가 적용이 됐고요. 그리고 네모 반듯한 LED 램프 위아래 두 개가 딱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범퍼 부분은 이렇게 모양이 같은 색상의 범퍼 부분이 이렇게 쭉 일직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아랫부분으로는 공기가 통할 수 있는 그런 뭐 라디에이터 그릴 형태로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하이브리드 모델이다 보니까 지금 정차해 놓은 상태에서는 지금 이 소리가 들리시죠? 네, 이런 소리가 가끔씩 들립니다. 이거는 차량에 뭐 이렇게 결함이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닌데 좀 듣기에 살짝 좀 거슬리는, 네, 그런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 거는 조금 더 고려를 해야 되는 요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쨌든 앞부분 이렇게 보고 넘어가고요. 그리고 옆모습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옆모습을 봤을 때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옆선에 굉장히 패턴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도 다 그 파라메트릭 주얼 패턴의 그 일환인데, 어떻게 보면은 사진 봤을 때는 굉장히 적응하기 힘든 그런 디자인이었는데 실제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적응하기 어려운 디자인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볼륨감이 오히려 더 살아있고요. 앞 펜더 부분에서 볼륨감을 줬고, 그 다음에 뒷펜더로 넘어갈 때도 이 부분에 볼륨감이 굉장히 살아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괜찮고, 그 다음에 캐릭터 라인도 여기서 앞부분에서 내려올 때는 여기서 끊어지다가 다시 한번 뒷부분을 일직선으로 쭉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게 막 너무 패턴이 요란하다, 이상하다 이렇게 보여지진 않습니다. 어쨌든 적응은 보면은 실물로 봤을 때에는 적응할 수 있는 패턴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플라스틱 재질로 펜더 부분들을 마감 처리를 해놨고요. 그리고 요 휠을 보시면은 지금 하이브리드 모델에는 18인치 휠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패턴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거 뭐 제가 설명드릴 수 없는 그런 패턴인데, 일단은 뭐 가운데 뻗어나온 이 하나 둘 셋 넷 5 스포크를 기준으로 안쪽에 굉장히 많은 패턴들을 넣어놨고, 이것도 이제 파라메트릭 주얼 패턴과 뭔가 좀 일치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이 뒷부분까지 떨어지는 요 라인 자체가 약간 좀 크기가 굉장히 크게 보이는, 예, 그런 패턴으로 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차했을 때 뒷좌석에 앉았을 때 어떤 그 편안함, 이게 좀 더 클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기존에 있던 차보다는 이 축거가 3세대 모델보다는 축구가 더 늘어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실내 공간에 좀 중점을 뒀고요. 그것도 한번 이따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부분으로 보면은 이제 뒤에 있는 모습도 굉장히 좀 독특합니다. 자, 지금 이렇게 테일램프가 길게
쭉 뻗어 있는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뭔가 이렇게 이빨처럼 쭉쭉 두 개가 뻗어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방향지시 등은 범퍼 부분으로 이렇게 내렸는데, 솔직히 범퍼 부분으로 내린 거는 좀 개인적으로는 뭐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아래로 내려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를 또 LED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할로겐 램프로 이렇게 넣어놨고, 약간 좀 그 부분은 고급스러움이 좀 떨어지는 요소들인 것 같고요. 이 정도의 뭔가 방향지시 등 하나 들어가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거는 뭐 디자이너의 어떤 뭐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엠블렘 독특한 거는 이제 현대 엠블렘이 이 뒤에 있는 유리창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유리창 밖에 이게 있는 게 아니라 만져보면은 유리창 안쪽으로, 유리 안쪽으로 요 엠블렘을 심어놨어요. 그래서 요것도 조금 독특한 요소인 것 같고요. 대신에 위에 보시면은 요 위쪽으로 이렇게 보이시죠? 와이퍼를 숨겨놨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깔끔한 모습으로 바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요소인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인 디자인은 이렇게 나오고요. 지금 적재 공간부터 먼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적재 공간이 굉장히 또 궁금하실 텐데, 자,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문이 열리고요. 네, 그리고 문이 열리면은 실제 이 정도의 공간이 나옵니다. 자, 이 공간 자체는 지금 620리터 정도의 적재 공간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정도 공간이 나오면 충분하죠. 물론 여유 있습니다. 준중형 사이즈에서는 거의 동급 최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뒤에를 들어보면 이 안쪽으로도 지금 스페어 타이어 대신에 이런 적재할 수 있는 또 다른 공간들이 더 나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앞으로도 이렇게 뺄 수 있고요. 그리고 요거를 밑으로 내리면 한 단이 더 내려가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단을 더 내리면은 공간을 조금 더 넓게 높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좀 사이즈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거 뒷좌석을 한번 접어 보겠습니다. 양옆에 있는 레버를 당기시면은 뒷좌석이 접히는데, 자, 이렇게 접히고, 자, 이쪽도 뒷좌석을 이렇게 접었습니다. 자, 뒷좌석을 접으면 저 부분을 좀 더 눌러주면은 이게 평탄화가 되거든요. 제가 한번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일단 단을 올리고요. 자, 이 레버를, 자, 뒷좌석을 이렇게 꾹꾹 눌렀습니다. 자, 그리고 뒷모습을 보면은 거의 평탄화가 됐고요. 이렇게 됐을 때는 공간이 거의 2배 가까이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1200에서 1300리터 사이에 어떤 그 공간들이 나옵니다. 이 공간은 실제 성인 180cm짜리 성인이 누워도 충분할 정도의 공간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정도 사이즈가 충분히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자, 뒷좌석이 어마어마하게 넓은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리고 차량 안쪽으로 좀 살펴보시자면, 자, 기본적인 모습들은 다 동일합니다. 아까 주행 중에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운전석 자체에 운전자 중심으로 바뀌어 있는 이런 디자인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독특한, 그리고 이제 운전자 중심으로 바꿔놨다는 건 좀 편한 요소들이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보면은 이렇게 에어컨 공조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도 좀 독특합니다. 대시보드 쪽으로 상단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도 좀 독특한 모습이고, 그리고 보시면은 이쪽에 오디오 시스템이 있는데, 오디오 같은 경우는 지금 보스 오디오가 이제 장착이 되어 있네요. 네. 그리고 시트 포지션도 지금 2개까지가 저장이 되고요. 메모리가 되고요. 그리고 뒷좌석 같은 경우도 아까 공간을 말씀드렸는데, 자, 이거를 올려야 되는데, 레버를 하나 올리고 딸깍하면은, 네, 한번 90도로 꺾입니다. 이게 리클라이닝이 돼서 네, 가장 눕혀놓으면은 거의 뒤에 눕다시피 할 정도로 이렇게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거를 탔을 때 약간 우리가 평소 앉는 그런 각도로 좀 바꿔놓고 문을 닫고 한번 보면은 머리 위쪽으로 공간이 지금 주먹 하나 정도 들어갈 정도의 공간이 나오거든요. 굉장히 넓고, 그 다음에 무릎 공간을 살펴보시면은 무릎 공간도 제가 지금 운전하고 왔던 시트 포지션 그대로인데 주먹 하나하고 한 5cm 정도가 더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차에 열선 시트, 2단 열선 시트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뒤쪽에 공조기가 있고, 그 다음에 USB 충전기, 충전 포트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야 자체가 이 뒤에 있는 유리까지 있어서 이 C필러와 D필러를 사이에 둔 유리가 있어서 이것도 조금 더 개방감을 줄 수 있는 요소들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요거는 위에 천장은 개방 안 했지만 지금 파노라마 선루프가 원래 장착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또 개방감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전체적으로 지금 실내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차량 크기나 뭐 주행감 이런 부분들은 주행감을 이제 좀 살펴봐야겠지만 굉장히 만족스럽게 나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한번 주행감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The All New Tucson 이제 주행감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하이브리드 모델이고요. 1.6 터보 엔진이 들어가 있고요. 가솔린 엔진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복합 출력을 따져보면은 총 230마력에 35.7 토크 정도의 출력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가솔린 출력만 따져놓고 보면은 180마력에 약간 25. 몇 토크 정도의 힘을 낸다고 하거든요. 어쨌든 이 두 가지를 다 합친 이 복합 출력을 따져보면 굉장히 부족함 없는, 우리나라 주행을 할 때 굉장히 부족함이 없는 그런 힘을 발휘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다니는 이런 도로 같은 경우에 이 준중형 SUV의 어떤 그 장점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SUV의 자, 지금 이게 둔턱을 이렇게 좀 약간 빠른 속도로 넘어가 보기도 했는데 승차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서스펜션 자체가 둘 다 멀티링크가 탑재가 돼서 전면과 후면 다 멀티링크 탑재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부드럽게 넘어가고요. 그리고 주행감 자체가 일단 저속 구간에서는 이게 전기 모터로 이제 구동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디젤 그 SUV의 어떤 그 단점들을 싹 다 잡았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정숙하고 조용하고, 그런 부분들은 조금 장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저속 구간에서 전기 모터 쓰다 보니까 가속하는 부분에서 이제 제가 굉장히 이 힘이 좋다라는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가속할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치고 나가는 그런 것도 느낄 수가 있고요. 자, 핸들 자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스티어링 휠 자체가 그 아반떼에서 보시던 그 스티어링 휠 모양과 똑같습니다. 그 스포크가 좌우로 이렇게 쭉 뻗는 그런 모습이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 사이즈 자체도 준중형 사이즈이기 때문에 아반떼와 거의 동일한 사이즈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운전하는 것도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좀 편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특징적인 거는 지금 전방을 바라봤을 때 이 위에 대시보드 위쪽이 생각보다 이렇게 낮게 포지셔닝 됐다라는 걸 바로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 계기판 같은 경우 위쪽에 그 나와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을 싹 다 없앴더라고요. 그래서 전방 시야가 굉장히 그 넓어지고 보기 편하다라고 인식이 될 정도로 싹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A필러가 조금 더 앞쪽으로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전방 시야는 좌우 시야도 더 확보가 잘 되는 것 같고요. 뭐 일단 기본적으로 포지셔닝 자체는 운전하기 굉장히 편하게 포지셔닝이 됐고, 전방 시야도 굉장히 잘 보이는 그런 형태로 다 바뀌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운전석에서 봤을 때 운전자 중심으로 이 대시보드 모양이나 아니면은 센터페시아 쪽도 이렇게 기본적으로 다 운전자 중심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운전하기에 가장 적합한 포지셔닝을 찾았고 노력했고, 그리고 그 포지션을 찾았다
라고 보여지는 좀 그런 주행감입니다. 제가 운전할 때는 차가 굉장히 편하다라는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한 적은 없는데, 솔직히 이 차를 몰면서는 운전하는 게 굉장히 편하고, 뭔가 제가 지금 테슬라는 타보진 않았지만 테슬라의 어떤 그 실내 인테리어 그런 느낌도 테슬라 탄다면 이런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우리나라의 어떤 그 감성은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투싼이야 지난 2004년도에 이제 처음 출시가 돼서 판매가 약간 지금까지 700만 대, 누적 판매가 700만 대가 넘었을 정도로 정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베스트셀링 카이긴 한데요. 이 차가 지금 4세대 버전이 이제 출시가 된 겁니다. 실제 4년에서 5년마다 주기로 차가 이렇게 출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번에 나온 투싼 같은 경우에는 실제 하이브리드 모델이 적용된 거는 그 기아의 소렌토 SUV, 중형 SUV 소렌토 하이브리드 이후에는 아마 처음일 겁니다. 그런 만큼 이제 기대감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 차에 대해서 좀 시청자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조금 궁금한 점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느껴본 바로는 일단 저속 구간 50km 속도 이하의 구간에서는 굉장히 정숙한 주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속도가 넘어가면서 이제 이 계기판 쪽으로는 EV라는 표시는 꺼집니다. 그거는 이제 전기 모터 구동 방식에서 이제는 가솔린 모터 구동 방식으로 바뀐다라는 의미가 되는데, 그 주행할 때에도 굉장히 주행감이 좋고 편한 걸 느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하이브리드 모델의 그 복합 연비는 지금 16km/L가 넘습니다. 그런 걸 놓고 봤을 때는 연비도 괜찮고, 그리고 주행감도 좋고, 전반적으로 조금 아쉬움은 없는, 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차량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단 가격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하이브리드 모델 가장 낮은 급의 가격대가 약 2,800만원대에서 구매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좀 옵션을 붙이고 이제 급을 높게 올리면은 약 3,600, 3,700만원까지도 이렇게 가거든요. 그다음 자동차세나 이런 거 이제 세금 같은 거를 다 이제 붙여보면 거의 4천만원에 육박하는 그런 가격대까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고민이 될 수도 있는데, 굳이 그런 요소들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이 가격대에 이 정도 급의 차량은 나쁘지 않은 선택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주행을 하면서 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한번 같이 작동을 해봤는데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도 기존에 있던 그 현대 기아차와 같은 그런 기술들이 다 적용이 됐고요. 고속도로를 올라타면은 HDA라고 바뀌면서 하이웨이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기능이 작동을 합니다. 그거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차선에 대한 그 이탈 방지 시스템이 조금 더 강화된 걸로 이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됐다, 이렇게 이제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걸 켰을 때에도 운전할 때 굉장히 뭔가 편했습니다. 그리고 반자율 주행에 대한 그 앞뒤 간격을 맞추고 이제 나가는 모습들 이런 것들은 워낙에 이제 어느 정도 그 기술이 올라왔기 때문에 편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게 운전을 했었고요. 드라이빙 모드를 이제 제가 좀 봤는데, 저는 지금 주행 중에 정면을 바라보고 이제 드라이빙 모드 위치가 어디인지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센터페시아 쪽을 보시면 그 아랫부분으로 드라이빙 모드를 저렇게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손가락으로 버튼을 위로 딸깍딸깍 올리면은 버튼이 한 번씩 바뀝니다. 그리고 그 바뀔 때마다 이 앞에 상단에 있는 클러스터에 에코, 스포츠, 스마트 모두 총 3개의 모드가 이렇게 작동한다라고 쓰여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노멀 모드나 뭐 커스터머 모드 뭐 이런 식으로 현대기아차에서는 모드들이 좀 몇 개가 더 있는데, 여기에서는 딱 3개 모드만 지금 선택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다 필요한 모드죠. 예. 스포츠 모드로 한번 몰아봤었는데, 스포츠 모드는 일단 좀 즉각적인 반응 속도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엑셀, 페달 브레이크, 이제 페달 엑셀 패드에 이제 제가 발을 딱 올렸을 때 거의 곧바로 이제 치고 나가는 가속을 느낄 수 있는 걸 제가 체험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스마트 모드로 지금 주행을 하고 있거든요. 스마트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행에 있어서의 큰 어려움은 가장 무난하다. 예, 주행이 가장 운전자가 주행하기에 가장 무난한 그런 모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코 모드는 살짝 그 반응 속도가 살짝 느린, 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에코 모드로 볼 때 연비가 가장 더 좋겠죠. 하지만 지금 스마트 모드로 몰고 있는 차량의 전면에 보이는 연비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주행을 뭐 속도도 내보고 뭐 둔턱도 팍팍 넘어가 보고 뭐 여러 가지를 다 테스트 해보고 있는데, 연비가 지금 16.6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 투싼 하이브리드가 가지고 있는 연비가 뭐 16.2에서 뭐 16.9km/L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한다고 하는데, 그 범위 안에 지금 들어오는 연비로 지금 계속 달리고 있고, 지금도 연비는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주행감에 대해서는 다 만족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뒷좌석에서도 뭐 승차 정원 5명이서 여유있게 탈 수 있는 뭐 그런 공간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앞좌석에 운전할 때에는 운전자가 일단 운전할 때에는 가장 편하고, 또 주행에 대한 어떤 그 주행감도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네,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주행할 때에는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편하고 좋습니다. 예. 이제 전면에 보이는 이 계기판은 총 10.25인치짜리 계기판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위에 뭐 커버가 씌워져 있는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지금 다 싹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센터페시아 쪽을 보면 대시보드 중간쯤으로 이렇게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가 뜨는데요. 이것도 10.25인치 시스템으로 10.25인치 화면으로 굉장히 화면이 크게 보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특징적인 거는 지금 이 기어 변속기 자체가 이렇게 버튼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버튼식이 좀 익숙하신 분들은 이게 조금 더 이제 좋을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버튼식이 좀 익숙하지가 않아서 주행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는 조금 좀 어리버리하게 좀 변속을 했던 것 같은데, 몇 번 해서 이렇게 눌러보니까 이게 굉장히 또 편하더라고요. 또 이런 버튼식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또 그만의 또 어떤 편함이 있기 때문에 선호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도 저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좀 이런 기어 변속기는 좀 스틱형이 저한테는 조금 더 그 감성에 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좀 독특한 걸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 계기판을 보시면 오른쪽으로는 이 EV 관련된 계기판으로 바뀌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랫부분은 차지, 중간에 에코, 그 다음에 그 다음 부분이 파워, 이렇게 총 3가지 단계로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엑셀을 밟아서 좀 계속 가속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에코 위로 이 바늘이 계속 올라가고요. 그리고 발을 떼거나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차지로 이 바늘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이게 회생 제동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브레이크를 밟거나 만약에 가속하다가 갑자기 가속 페달에서 발을 뗀다고 하면은 자동으로 이 모터에 충전이 되는, 예, 그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아니고 그냥 HEV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반영구적으로 이 전기 모터를 구동시킬 수가 있다라는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장점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운전하면서 제가 주행하면서 주행감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는데요. 추가적으로 뭐 또 궁금한 그런 부분들이 있거나 아니면은 제가 또 짚어봐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은 추가 뭐 영상으로 올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제가 말로써 이렇게 설명해서 올릴 수도 있고요. 네, 그런 부분으로 정리해서
더 필요한 부분들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4세대 투싼 1.6 터보 하이브리드 모델에 대해서 주행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